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변수 x가 있고 변수 x에 대한 함수 yx가 있고요. 그리고 요 함수에 대한 1차 미분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함수 yx가 뭔지 이것을 구하는 거가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implicit 폼이고요. explicit 폼도 뭐 결국은 implicit 폼의 특정한 형태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될 테고 first order라는 거는 요 1차 미분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결국은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적분을 한다는 건데 여기로부터 y 프라임을 없애버리고 x와 y에 관한 식, 즉 f x y y 프라임은 0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얘를 x와 y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이제 임플리시트 폼인데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푼 거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 u를 구했다면은 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면은 뭐 저기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exact OD는 여기로부터 이 형태를 역추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체인 룰이 필요한데 체인 룰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캘큘러스에서 배웠을 미적분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요. 자, 체인 룰을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u, x, y는 c 얘는 이제 상수입니다. 컨스턴트인데 x와 y를 뭐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가지고 x도 t로 t의 함수로 주어지고 y도 t의 함수로 주어진 이런 형태라고 잠시 보도록 하죠. 네, 원래 이제 x가 변수인데 뭐 그냥 체인룰을 쉽게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x와 y 전부 다 t로 매개 변수화되어 있는 함수라고 치면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f 프라임 t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u는 x와 y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u를 먼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t에 대한 미분이니까 x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더하기 얘는 변수가 이제 두 개짜리 변수가 두 개가 있는 함수니까 u는 그 다음에는 u의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이게 y가 아니고 v가 아니고 y죠. 그 다음에 dy, dt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d를 쓰는 거는 여기는 변수가 하나니까 dx, dt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도 변수가 하나니까 dy, dt가 되는 거고요. 여기 라운드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은 상수니까 미분을 했으니까 얘가 0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운드 u, 라운드 x 곱하기 dx, dt, 라운드 u, 라운드 y, dy, dt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t는 이제 잠시 저희가 편의상 도입을 한 거니까 여기 t를 싹 제거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주어졌냐 그러면은 미분 방정식이 요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여기로부터
우리는 이제 UXY를 구하는 문제가 Exact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캘큘러스는 여러분들이 수학과 과목으로 들었을 텐데, 예, 수학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에서 다루는 그런 함수나 뭐 솔루션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 어떤 뭐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다루는데 판례 같은 거를 많이 다루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어삼션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공학에서 나오는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뭐 좋은 함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을 하느냐 그러면은 함수 u가 주어졌을 때 u는 이제 x, y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건데요. 여기다가 x로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y로 미분을 하나 얘를 y로 먼저 미분을 하고 x로 미분을 하나 이 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가정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대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그 미분 성질이 좋은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 좋을 테고요. 제가 뭐 연구를 하면서 컴퓨터 공학 쪽에서 뭐 다양한 그 응용 분야 쪽에서 그 연구를 하는데 뭐 이런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Exact ODE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Exact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자, 이거를 푸는데 이제 나중에 인테그레이팅 팩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올 테고요.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이 형태가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미 미리 답을 알고 있다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얘를 적분 비슷한 뭐 본질적으로 적분 가정을 하는 건데 어떤 적분을 잘 이용을 해서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이제 거꾸로 가게 되면은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테고 얘를 다시 저기 체인 룰을 적용해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아까 했었죠. 또 이 부분도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이 m이고 이 부분이 n이면 거꾸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u를 구하면은 이제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문제가 exact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 같으면은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요 미분의 순서를 바꿔 가지고 요 첫 번째는 x로 한번 미분이 된 건데 y로 한번 더 미분을 해도 요 두 번째는 y로 미분이 돼 있는데 x로 한번 더 미분을 해도 이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u를 x로 미분한 얘가 m인데 얘를 y로 미분을 하나 얘는 얘는 u를 y로 미분한 녀석인데 얘를 x로 한 번 더 미분을 하나 요게 같아진다는 요 가정하에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건데
이 관계가 성립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이 이제 이그젝트하다고 합니다.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m은 요 앞에 주어져 있는 이 m은 u를 x로 미분을 한 거니까 m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u를 구하려면은 m을 요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는 x로 미분을 할 때는 y는 상수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x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y는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상수는 이제 y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y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상수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분 상수는 y에 대한 함수는 상수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주어진 n이 이 부분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함수 이변수 함수 u를 y로 미분해 가지고 주어진 것일 테니까 y로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은 u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x를 상수로 보는 거니까 적분 상수가 이렇게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정해 가지고 이게 나오는 건데 요런 관계가 있으면은 이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게 이런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요 관계가 또 성립하지 않으면은 인테그레이팅 팩터라는 것을 곱해 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성공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보고 하도록 하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exact ODE인 경우인데요. 여기가 MXY고 그다음에 DX 여기가 NXY고 DY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exact OD가 돼야지 이걸 뭐 적분을 해가지고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여기 m이고요. 이 부분이 n인데 얘를 u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y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해 보죠. 얘는 이제 라운드 x가 된 거를 라운드 y로 하는 과정입니다. 얘를 y로 미분을 해보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게 되고 요 안쪽을 y로 한번 더 미분하면은 그냥 1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y로 끝났죠. 그 다음에 x가 있는데 이제 얘는 n은 u를 y로 미분한 게 n이니까 이번에는 얘하고 맞추려고 그러면은 얘를 x로 다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얘를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수니까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얘를 x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x로 미분하는 건데 코사인 x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여기를 다시 x로 미분하면은 그냥 1이 나오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y가 돼서 익젝트하다는 거가 이제 확인이 됐죠. 스텝 1. 익젝트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을 적분을 해가지고 u를 구해보죠. 그럼 u는 얘가 m은 u를 x로 미분해가지고 주어진 것일 테니까 x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보면 y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이제 x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적분을 하게 되면은 sin
나오게 되고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이 나오니까 얘를 적분하게 되면 코사인을 적분하게 되면 사인 나오겠죠. 그리고 y에 대한 함수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적분 얘는 적분 상수에 해당하는 거죠. x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얘는 적분 상수로 뭐 취급하지만은 멀쩡하게 u가 볼 때는 얘는 멀쩡한 이제 y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ky만 구하면 되는데 ky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u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y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n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u를 y로 미분을 한 거니까 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미분을 해보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당연히 코사인이고요. 여기 y에 대한 함수를 이번에는 이제 y에 대한 함수로 보고 이거를 할 때는 함수로 보고 미분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함수로 취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미분을 딱 했더니 어떻게 되냐고 n이 구해지고 n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니까 여기에 n을 적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요 관계식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k 프라임 y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프라임 y를 구했습니다. 자, 그 k 프라임 y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될 테니까 이렇게 적고요. ky를 구하려면은 여기 3y 제곱 더하기 2y를 y로 저기 적분을 하게 되면 ky가 나오는데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3y 제곱은 y 3승 2y 제곱은 y 제곱 더하기 여기 적분상수가 붙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주어진 거냐 그러면 얘는 sin x sin x 더하기 y 3승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c 스타하고 오른쪽은 뭐 0을 적분한 거니까 요 c가 나왔을 텐데 c 스타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c 마이너스 c 스타를 해도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상수니까 얘를 그냥 상수 c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c 스타는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그냥 하나의 상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UXY를 구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3은 이제 검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듣지 않은 사람은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퀴즈 1하고 중간고사까지는 미분 방정식에서 검산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감점이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미분 방정식은 그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 중간고사까지는 1점을 여기서 검산을 안 해가지고 깎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산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번 워닝을 주는데 검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그래서 검산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UXY가 구해지면은 검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자,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보면은 얘를 x로 한번 미분을 하고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들은 다 상수니까 얘가 코사인만 나오겠죠. dx가 붙고요. 그다음에 얘를 y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코사인이 되고 얘들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되니까 검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걸 잊어먹지만 않으면은 그 검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그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exact OD가 있는데 이제 initial value까지가 주어진 겁니다. 이 초기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initial value, 초기값 x가 1일 때 y는 2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값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뭐를 결정할 수가 있냐 그러면 적분상수를 뭐 결정할 수가 있는데 uxy는 c에서 요 c 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c 값이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요 c라고 해놓으면 안 되고 초기 값이 주어질 때는 c를 정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초기값,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는 여기가 m이니까 얘가 m이고요. n이 여기가 n입니다. m은 u를 한번 x로 한번 미분을 한 거니까 y로 다시 미분을 해보면은 y로 미분을 해보면은 얘들은 y로 미분을 해보면은 y만 보는 거니까 코사인 y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y고요. 얘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하는 거고 얘는 상수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y로 한번 du dy이니까 얘를 한번 x로 다시 한번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x로 미분을 하니까 이 부분은 상수로 보는 거고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하이퍼볼릭 사인이 됩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2분의 1 2x 더하기 2 마이너스 x인데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하이퍼볼릭 사인은 2분의 1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미분하면은 하이퍼볼릭 사인이 나오니까 여기 m을 y로 미분한 거하고 n을 x로 미분한 거하고 같아지니까 exact 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u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요 m을 x로 적분할 수도 있고 n은 u를 y로 미분한 거니까 n을 y로 적분을 해가지고 u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자, 하이퍼볼릭 사인이나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적분하는 거는 조금 자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숙한 사인이나 코사인을 저기 적분하는 게 좋을 테니까 여기가 사인이 여기 n에 있군요. 그 사인 y를 이제 적분하는 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u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적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이제 y로 적분하는 거고요. x에 대한 함수는 이제 적분 상수니까 얘는 적분 상수죠. 적분 상수로 취급하겠습니다. 코사인 y를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y가 나오니까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y를 적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y고요. 얘는 상수 취급이고 lx는 이제 x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이제 일단 지금은 이제 적분 상수 취급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해지면은 요 lx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u를 x로 미분을 하게 됩니다.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요 아까 여기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은 x로 미분하게 되면 얘가 하이퍼볼릭 사인이 된다 그랬죠. x로 미분하는 거니까 코사인하는 y는 상수 취급이고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하이퍼볼릭 사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L 프라임이 될 테고 얘가 누구하고 같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요 U를 X로 미분한 거는 요 M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하고 같아 얘를 여기다가 적어주게 되면은 이제 관계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으니까 L 프라임 X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L 프라임 X가 1이 되면은 X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x 더하기 이 적분상수 c가 있는데 적분상수 c는 여기 오른쪽으로 보내가지고 요 우변에 나오는 c하고 같이 놔버렸고요. 그래서 u는 얘를 적분한 거니까 얘를 적분한 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여기로 들어갔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x 더하기 c 스타였는데 c 스타를 오른쪽으로 보내가지고 요 c하고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감점이 기다리고 있죠.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초기값을 집어넣으면은 x가 1일 때 y가 2가 되니까 여기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고요. 여기도 x에다 1을 넣고 코사인 테이블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그 값을 구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런 값이 주어집니다. 얘는 약 이렇다는 거죠. 걔가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요 적분상수 C가 되니까 요 초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이제 x, u, x, y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안 되고 이제 저기 검산까지 해야지 완료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스텝 3는 스텝 3는 그 다음에 스텝 3 검사는 여러분들이 숙제입니다. 검사는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익젝트니스가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요 m이 여기 있죠. 자, m은 x로 한번 미분한 거니까 y로 다시 한번 미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n이 여기 있는데 n을 x로 다시 미분해 보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y로 미분한 거하고 x로 미분한 거하고 이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제 이그젝트 하지가 않죠. 이그젝트 하지 않습니다. 이그젝트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가 않죠. 그래도 뭐 용기를 가지고 한번 무식하게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무식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m이 이렇게 생겼는데 m을 x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y가 나오겠죠. 그 y에 대한 함수는 적분상수인데 적분상수로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이렇게 구해져야 되는데 이번에 얘가 n인데 얘를 y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될 텐데 y로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 여기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x고 여기 미분한 건 이렇게 되는데 n은 x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맞아 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은 이제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테그레이팅 팩터라는 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저기 문제가 풀릴 수가 있을까?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앞서서 인테그레이팅 팩터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일단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레이팅 팩터는 뭔가를 곱하는 겁니다.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함수를 곱하는 건데 곱하는 거나 나누는 거나 뭐 본질적으로 같은 거니까 x제곱분의 1을 곱하면 x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얘를 곱하면은 m이 이렇게 바뀌고요. n이 이렇게 바뀌어서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주어집니다. 얘를 x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가 간단하게 나오고요. x분의 1을 미분한 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y는 상수로 보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고, x로 미분하면은 얘를 y로 미분하면은 y 1승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어지죠. x 제곱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y 제곱으로 나눠도 문제가 일반적으로 풀립니다. 이때는 좀 문제가 조금 좀 복잡한 형태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마이너스 y분의 1이 되고, n은 y 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밖에 있는데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얘를 y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뭐 마이너스만 있을 뿐이지 뭐 그렇게 뭐 x 제곱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약간 복잡하지만 얘도 뭐 비교적 간단하고요. xy로 나누어도 되는데, 이때는 답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악탄젠트로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약간 좀 다우트블합니다. 이것도 XY가 복잡하게 들어간 거니까 저희가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이렇게 x에 대한 함수를 곱한다든지 y에 대한 함수를 곱해서 이제 구하는 거고요. 여기 x, y가 동시에 들어간 걸 곱하는 거는 이제 뭐 예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쉽지가 않고요. 일반적으로 뭐 복잡해 줄 수는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해결되는 저기 몇 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이 m하고 n으로 하게 되면은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직은 m과 n이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을 이제 exact 하지 않으니까 p라 그러고 이 부분을 q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integrating factor를 곱해가지고 그럼 f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fp가 되죠. 이 부분은 이제 f를 곱했으니까 fq가 될 테고, 그래서 이 녀석을 m으로 하고 얘를 n으로 했을 때 exact가 되도록 이제 만드는 겁니다. 뭐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비교적 쉽게 가능한 경우는 이제 저희가 푸는 거죠. 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기 문제가 그 아주 문제를 푸는 거가 찍어서 맞추는 이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응용 수학이라는 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찍어서 맞춰야 되는데 이제 저기 이론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어떻게 개싱하는지 좀 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분 방정식은 수학과 과목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조작들이 많이 들어가는 응용 수학의 대표적인 경우니까 너무 이제 수학을 아주 깔끔하고 딱딱딱 잘 떨어지는 걸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미분 방정식은 이론에 의해서 뭐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이런 게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분을 해가지고 원래 구하고 난 뒤에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미분을 해가지고 원래식이 딱 맞으면은 그게 유일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는 마시고요. 그 뭐 만병통치약 같이 그냥 한꺼번에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은 뭐 하지 마시고, 이제 풀리는 경우도 있고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f를 곱해가지고 여기를 m으로 만들고요. 요 n을 만들어가지고
m을 저기 y로 한번 미분하고 n을 x로 미분을 해서 얘가 같아져야지 이그젝트인데 이그젝트를 한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해보죠. 얘들은 둘 다 P와 F는 X와 Y 두 가지 변수에 대한 함수인데 이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여기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FY라는 말은 얘를 F를 Y로 미분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를 y로 미분하는 거는 요렇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예. 얘를 x로 미분하는 거는 뭐 닉스 같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미가 닉스면 미가 닉스면 이그젝트다 이 말이죠. 외우기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 가지고 하면 XY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미가 닉스면 이그젝트다 이 말이죠. 미가 닉스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y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y로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x로 미분을 하고 여기를 x로 미분을 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은 이제 이그젝트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왜 이제 찍어서 맞춰야 되는지 이제 봅시다. 왜 찍어서 맞춰야 되는지. 자, 여기서 벌써 이제 등장한 것들이 변수 두 개짜리에서 x로만 미분을 하고 y로만 미분을 하니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나와버렸죠.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보다 훨씬 어렵다 그랬죠. 뭐 등장하는 저기 수학적인 도구들이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니까 컴퓨터 가지고 풀게 되면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그때 이제 선행대수 문제로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행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선행대수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특히 풀려고 그러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풀 때는 선행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행대수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to make life easy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f를 그냥 x에 대한 함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앞 슬라이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x제곱으로만 나눴죠. y제곱으로 나누고 xy가 등장하고 xy가 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이게 답이 된다는 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다루지 못한다는 말이죠. 기껏 해봤자 이렇게 된 형태나 이렇게 된 형태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어려운 미분 방정식을 들으면 뭐 해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 미분 방정식 코스에서는 이렇게 일변수 함수로만 보고 풉니다. x에 대한 함수로만 보니까 이 y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저기 그 상수로 보는 거죠. y는 없는 거죠. 그 y가 없으니까 y로 미분 여기를 y로 미분하게 되면은 y를 상수로 보는 게 죄송합니다. y로 미분할 때는 x로 상수로 보는 거니까 얘 상수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y로 미분하게 되면 우변은 이제 빵이 되게 되죠. 그래서 f를 x에 대한 함수로 보는 순간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남게 됩니다. 여기만. 자, 여기만 남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로 가져가겠습니다. 얘는 fx 곱하기 q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얘 빼기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f py 빼기 f qx가 되겠죠. 얘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f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이제 미는 닉스가 됐는데, 예, 이번에는 p는 퀵스가 되군요. 예,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 역할을 얘가 하는 건데, 만약에 P와 Q가 이 관계를 만족하면은 여기가 빵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여기 빵이 되지가 않는 거죠. 여기가 일반적으로 난 이그젝트니까 P 빼기 QX는 예, 일반적으로 0이 아니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 이 관계가 성립했을 것 같으면은 예, 만약에 이그젝트 같으면은 원래 예, P는 퀵스가 될 테니까 빵이 되겠지. 이그젝트면. 근데 난 이그젝트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0이 아닌 거죠. 예. 얘가 0이 아니니까 이제 예,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f는 이제 x에 대한 함수라고 봤으니까 얘는 이제 df dx입니다. 예. 파셜 디퍼런셜이 아니고요. 예. 변수가 하나니까 df dx라고 적었고요. 그럼 dx를 여기로 보내고 예, dx를 예, 여기로 보냈습니다. dx를 여기로 보냈어요. 그리고 f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f 보냈고 이제 q를 오른쪽으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예, 여기는 이제 x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얘는 P가 X와 Y에 대한 함수고 Q도 X와 Y에 대한 함수니까 반드시 X에 대한 함수라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가 X에 대한 함수로만 나왔을 때만 풀리는 거죠. 여기가 Y가 만약에 들어있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여기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이 들어가기 전에 다 형태를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나왔고요. 예, dx를 아직 뭐 이쪽으로 보내지는 않았는데 dx가 아직도 여기가 있군요. 예, 여기가 있고 예,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x에 대한 함수일 때만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배운 세퍼러블 폼으로 이제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가정을 하는 거는 여기가 x에 대한 함수일 때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는 f분의 df가 되니까 y분의 dy일 때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 fx가 되겠죠.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은 rx dx가 될 테고요. 익스포넨셜을 씌우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로그는 역함수니까 fx가 이렇게 되고 얘는 익스포넨셜 여기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안에 rx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자,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예. 자, 이 부분은 이제 전개를 할 때 연습장이 필요할까 싶어서 공간을 잡아놨는데 이제 앞에 충분히 저기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여기가 x에 대한 함수로만 주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x에 대한 함수로만 보지를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y에 대한 함수로만 f를 y에 대한 함수로만 보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y에 대한 함수로만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에 대한 미분은 없어지겠죠.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고요. 이 부분이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F하고 밑에 있는 F하고 헷갈리면 곤란하니까 이 F 스타를 했습니다. F가 이제 F 스타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F 스타는 Y에만 저기 Y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X와 Y의 역할을 다 바꾼 거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스타가 됐고요. X 대신에 Y, Q 대신에 P,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X로 바뀌고 Q는 P로 바뀌고 X는 Y로 바뀌고 이 부분이 뭐냐면은 P 빼기 퀵스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면은 퀵스 빼기 P 이렇게 돼 있죠. 얘나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부호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죠.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Y 빼기 QX가 서로 같으면은 이때나 좀 더 0이 나와가지고 뭐 간단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그젝트 하지 않으니까 0이 아니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y에 대한 함수니까 이 식이 전부 다 y에 대한 그 식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x가 y로 바뀌고 요 x가 전부 다 y로 바뀐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냥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뭐 예제를 보고 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이 이제 P입니다. 여기가 P이고요. 요 부분은 Q고요. 이 P를 Y로 미분을 해보죠. X로 미분해야 되는지 Y로 미분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는 P, 퀵스, 미, 닉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됩니다. Y로 미분을 해보면은 얘를 Y로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Y로 미분하면은 얘가 1이니까 한번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Y로 미분하면 익스포넨셜이 나오게 되죠. 자, Q를 X로 미분하면은 얘가 1이 될 테니까 얘만 남게 되고 얘를 X로 미분하면은 빵이 되니까 없어지게 되고요. 얘는 상수니까 빵이 되고 그래서 라운드 P, 라운드 Y는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라운드 Q, 라운드 X는 이렇게 이 익스포넨셜 Y밖에 없으니까 서로 다른 식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그젝트 하지 않습니다. 이그젝트 하지 않다. 여기서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는 오타가 있어가지고 바꾼 거죠. 그래서 P, 킥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저도 헷갈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적은 적이 있다는 거죠. Y가 있는 거를 오타를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XY가 항상 헷갈립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그젝트 하지 않으면은 이제 좌변에서 우변을 뺀 만큼이 빼면은 얘와 얘가 남게 되는데 요만큼이 여기 Q로 나눠 가지고 이 Q는 이제 여기 있었죠. Q로 나눈 걸로 해서 여기 RX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P 빼기 퀵스를 Q로 나눈 거 얘가 여기 R이 돼야 되는데 RX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 Y들이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 망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이번에는 예, q 대신에 p, p 대신에 q, x 대신에 y, y 대신에 x.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 막 이게 p와 q가 막 바뀌어가지고 헷갈리지만 아까 계산했던 거, 그죠? 아까 계산했던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여기에 p가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은 예, 여기서 여기 퀵스 빼기 p를 하게 되면은 예, 퀵스 빼기 p를 하게 되면은 얘 빼기 저기 얘가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그 여기 남은 거 보면은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예, 저기 사인만 다르고 예, 그 안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은 다 같기 때문에 여기서 예, 여기서 플러스를 좀 더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분모와 분자를 비교를 했더니 사인만 다르고 똑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R스타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서 R스타는 예,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익스포넨셜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 y냐? 적분상수가 있을 거 아니냐? 예, 적분상수 C 스타 이런 거가 있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렇게 적분상수가 있으면은 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C 스타는 따로 뽑아내고 익스포넨셜 C 스타는 따로 뽑아내고 익스포넨셜 Y 해가지고 예, 이 부분을 뭐 알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를 잘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문제가 복잡한데 적분상수까지 2단계에서 고려를 하게 되면 저기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최종 그 솔루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따져볼 텐데요.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계산할 때는 적분상수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곱하면은 이제 이번에 여기가 m이 되고요. 여기가 n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m을 x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u가 나올 텐데 y에 대한 부분은 적분 상수고요. 그럼 얘를 x로 적분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m이고요. 얘가 n입니다. m은 예, f 곱하기 이번에는 f 스타였죠. f 스타 곱하기 p이고 n은 f 스타 곱하기 q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곱한 것들이고요. 여기서 x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요렇게 나오고 y에 대한 함수는 이제 적분 상수로 주어지는데 얘를 y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뭐 여기를 이제 y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무시하고요. 얘가 없어지게 되고 y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없어지게 되고 y로 미분하게 되면은 k 프라임이 되겠죠. 이렇게 된 게 우변하고 같아야 되니까 우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k 프라임 y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이 함수를 y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버리고 이 부분만 남게 되고 적분 상수가 있는데 적분 상수를 우변으로 보내가지고 얘 c하고 합쳐버리면은 이런 형태로 값이 주어지겠습니다. 이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다가 여기 딱 카피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데서 C 스타만 오른쪽으로 보내서 이 부분하고 합친 거죠. initial value y는 y0는 마이너스 1이다. y0는 마이너스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0이 들어가고 여기가 0이 들어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0이니까 얘가 없어지게 되고요. 익스포넨셜 0은 1이 되고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되고 이 두 값을 더하면은 약
3.72가 되니까 요 적분상수 C는 이 값으로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초기 값이 주어졌으니까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숙제입니다. 리니어 ODE는 뭐가 리니어 ODE냐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 퍼스트 오더 ODE는 ODE 퍼스트 오더 ODE는 X, Y,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X 제곱, X 더하기 100 더하기 여기다가 3승 Y 프라임의 루트 더하기 사인 Y 더하기 코사인 Y 프라임은 0 이런 것도 다 가능한데요. 리니어가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은 되지 않고요. 리니어 ODE는 Y 프라임 뭐 Y 그리고 X의 3승 이런 형태만 된다는 겁니다. Y제곱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선형 방정식은 5x 더하기 6y는 7 이런 식이 있을 때 얘와 얘는 1승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y 프라임하고 y가 1승이 돼야 되고요. 그 대신에 요 앞에 x에 대한 함수는 전부 다 상수 취급입니다. 우변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것들 얘들은 다 상수 취급입니다.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렇지만 이 y 프라임 y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 제곱이나 그 1차식이 아닌 루트나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리니어 ODE.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 Y 프라임 B Y는 C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상수 취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좀 복잡하니까 형태가 복잡하니까 AX는 0이 아니라고 치고요. AX로 나눴다고 치죠.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기는 AX는 0이 아니라고 보고요. AX만 0이 되게 되면 Y 프라임이 없어지니까 미분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PX라 그랬고 이 부분을 RX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니까 right hand side에 나타나니까 뭐 R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리니어 OD는 이런 경우를 푸는데요. 이 경우에서도 우변이 얘가 0이면 간단하니까 이때는 이제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경우가 간단하니까 이제 항상 이 호모지니어스부터 이제 먼저 문제를 풀고요.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경우를 하게 되는 거죠.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는 우변이 0인 경우고 그러면은 여기가 dy dx가 되니까 여기를 이제 얘를 우변으로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dy dx는 우변으로 보내 마이너스 pxy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우변으로 보내고 y를 좌변으로 보내게 되면은 y가 분모로 들어가 가지고 dy 나누기 dx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px에다가 dx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로그 y가 될 테고 로그 y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px dx하고 적분상수 c 스타가 붙게 되겠죠. 여기 답이 여기 있군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익스포넨셜을 씌우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을 씌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을 씌우게 되면 플러스는 곱하기가 되니까 순서를 뭐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죠. 익스포넨셜 C 스타가 나오게 되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가 된 거고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x d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익스포넨셜하고 로그는 서로 역함수니까 없어지게 되고요. y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y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y를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c로 놓은 겁니다. y가 0보다 크면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고 이 부분을 c로 했습니다. c로 해서 여기가 y는 그래도 이쪽에 왼쪽에 남은 건 y만 남는 거죠. 그래서 y는 이렇게 됩니다. y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식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변이 이번에는 우변이 0이 아닌 경우에 호모지니어스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y 프라임은 dy dx고요. y 프라임은 dy dx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py 빼기 r 여기 이제 pxy rx인데 이제 py 마이너스 r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y는 0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y는 저기서 썼군요. 벌써 얘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여기 남는 거는 py 빼기 r만 있죠. 는 0 이렇게 되는데 저기 y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dx로 곱하게 되면은 요 dx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m이고 이 부분이 이제 n입니다. dx가 여기 나오고 dy가 여기 나왔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 부분이 m이 되고 이 부분이 n이 되는데 익젝트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얘를 이제 m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얘가 p이고 얘가 q가 되는 거죠. 헷갈리는 거가 얘는 스몰 p고 얘는 큰 p입니다. 얘는 q고요. 이그젝트라는 보장이 없죠. 이그젝트라는 보장이 없죠. 어째서 그러냐 그럼 얘를 킥스 해가지고 x로 미분하면은 빵이 되는데 얘를 p 해가지고 y로 미분하게 되면은 p가 나오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이그젝트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그젝트가 아니죠. 이그젝트가 되도록 하려면은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곱해야 되는데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곱하는 거는 이제 이 관계에서 py 빼기 픽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py 빼기 픽스를 하게 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를 y로 미분을 하면은 얘는 p가 나오고 얘를 x로 미분하면 빵이 나오니까 여기가 p만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py 빼기 qx는 px만 나오게 되고요. q는 1이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다가 q를 나누게 되면은 q는 1이니까 여기는 우변은 이제 x에 대한 함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rx가 이렇게 px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는 이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f는 공식에 의하면은 rx를 적분을 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한다 그랬죠. 적분을 해가지고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이제 얘는 익스포넨셜이니까 요 익스포넨셜 있고 요 위에 얘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원래 주어진 식의 왼쪽에서 한번 곱하고 이거 p가 너무 커 보이는데 조그만하게 합시다.
우변이 이제 R이 있었는데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이쪽으로 곱했죠.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군요. 자, 여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RX가 주어진 문제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주어졌고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여기와 여기로 곱했더니 이제 얘는 이제 익젝트인데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답은 뭐냐 그러면은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를 그죠? 얘가 얘입니다. 얘를 x로 적분을 하니까 적분 상수가 있을 테고 얘는 답이 이쪽입니다. 답을 알고 보면은 미분 방정식은 쉽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 y로 x로 적분하는 게 x로 여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미분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이니까 그 자신이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를 이번에는 이제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적분이니까 이 p가 나오겠죠. 곱하기 어떻게 되니 여기가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exponential px dx 그대로 나오고 y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로 가는 거고 이 부분이 얘를 밖으로 이렇게 떼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일단 답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답은 알고 있는 거. 답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고 얘는 그대로 적어준 거죠. 자,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계산을 할 때, 적분상수를 무시해도 좋다 그랬는데, 얘를 적분을 할 때, 적분상수를 무시해도 좋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적분상수를 무시하지 않고 했을 것 같으면 걔가 어디 들어가느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더하기 C 스타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적분상수가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얘가 똑같은 것들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C 스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는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얘는 이 부분이 살아 있어 가지고 그 계산에 고려가 될 것 같으면 C가 뭔가 조금 다른 적분상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C의 형태만 바뀌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 빼버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X를 적분을 할 때, RX를 적분해 가지고 나올 때 적분상수는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만들 때 적분을 할 때 적분상수를 무시해야 된다는 것은 요 식에서 따져보면은 조금 더 자명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공식은 이렇게 됐고요. 공식이 있어야지 공식으로부터 얘를 막바로 대입을 해가지고 푸니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px는 마이너스 1이고요. rx는 exponential 2x가 됩니다. 자, 요렇게 주어지고요. px는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적분한 거를 이제 hx라고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적분상수가 나오는데 적분상수 무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적분상수 무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이 적분 얘가 hx죠. 우리가 따지는 예, 이 부분이 hx입니다. hx를 예, 적분상수 무시했으니까 이런 간단한 형태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여기서 적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 h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가 여기 들어가면은 익스포넨셜 x 달로 열고 익스포넨셜 여기 h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r이 얼마죠? r이 2x죠. 2x dx 더하기 c가 됩니다. 근데 여기 2x죠. 두 개를 묶으면은 두 개를 묶으면은 이제 익스포넨셜 x가 되겠죠. 근데 얘는 예, 무시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까지 했고요. 여기서 이걸 묶어서 이제 익스포넨셜 x가 나오니까 예, 익스포넨셜 x가 나오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 얘를 익스포넨셜 x를 적분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적분상수가 있을 텐데 적분상수 여기 있었으니까 예, 적분상수가 있었으니까 예, 적분상수 얘를 적분할 때 나오는 적분상수는 예, 무시를 하게 되고요. 얘는 얘하고 곱해져 가지고 이 부분이 나오고 예, 이 안쪽 부분은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적분상수가 있는데 적분상수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 적분상수가 이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고 적분상수를 구태여 적게 되면 이 c가 뭔가 뭐 다른 c로 바뀌게 되겠죠.